북쪽에 있는 우리 한식에 대해서는, 북한식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생소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저한테 좋았던 모든 그 시절들을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세상의 최하 바닥에서 발품을 그냥 이제 수도 없이 팔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긴 했어요. 강화요? 강화에서 오셨어요? 순한 맛, 음식 재료의 그 순한 맛이라나? 뭐? 아이고, 이사 지금 저녁 준비 좀 대충 했어요. 네, 오전에 지금 오후 4시 돼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재료 준비 다 떨어졌어요. 재료 준비한 거 다 떨어졌어요. 향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향기에서 우러나는 맛으로 북한식을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북한 음식을 그래도 이제 전통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모든 음식 전체에 다 북한식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이 장사는 절대로 이제 성공을 하지 절대로 접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음식 전문가 윤선입니다. 네, 우리 북한 음식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평양냉면, 뭐 함흥냉면, 아바이 순대, 뭐 개성만두, 평양만두 이렇게 기억하시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시즌을 넘어서 최근에 이제 네, 북한인으로서, 북한 요리사로서 지금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북한 음식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북한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그래도 유명한 우리 대표 전통 음식의 김치.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 먹고 있는 그 김치를 맛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얘는 생선을 넣어서 삭히는 거예요. 생선을 삭혀서 만드는 김치. 그래서 일명 어딤채라고 합니다. 이 김치는 유명한 평양 백김치. 네, 백김치입니다. 근데 백김치는 우리 한국도 물론 이제 우리 남한식, 북한식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식은 굉장히 아주 심심하고 소금기가 적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삭함이 살아있는 그런 식으로 담는 게 평양 백김치예요. 그래서 그 맛을 제대로 살리려고 했지만 한번 맛보면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만 드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못 드시는 거예요? 조금 들으면 맛을 못 느껴서 저는 이제 손이 좀 큰 편이어서 크게 드립니다.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엄마여서 아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 내가. 이 김치하고 북한 김치하고는 맛이 완전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는 양념을 아주 적게. 그래서 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지나도 그냥 배추 씹듯이 아삭아삭해요. 맛있게 드셨나요? 정말 이제 나중에 통일이 돼서 평양에 갔을 때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본 적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럼 저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저는 2008년도 한국에 왔어요. 사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사실 큰 희망도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나서 폐쇄적인 국가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유시장인 그래도 한국으로 가면 그래도 뭔가 꿈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8년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떠나는 길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도 했지만 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못 오고 저 혼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서기를 정말 이제 참 힘들게 혼자 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는 희망과 그리고 일단 사람은 목표가 있어서 결정을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을 할 때까지는 본인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정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가지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열심히 산다는 거 하나 가지고 주변 환경이 나라 하여금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 왔다고 해서 꿈을 이루는 자유한국에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구경식당 운영도 해왔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누구한테 정말 부름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선택한 대한민국이 어쩌면 나한테는 이렇게도 힘든 하루하루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는 북한을 이제 떠날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균등하게 인간이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90% 이상을 노동당원, 그다음에 이제 월남자 가족이나 뭐 이런 출신 성분을 따지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남자 가족 중에 우리 38선이 50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38선이 이렇게 막혔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큰아버지도 계셨고 외삼촌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에서는 월남자 가족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가 넘는 노동당원이라는 그 나름대로 노동당원이어야만 북한에서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다라고 치고 그리고 10%도 안 되는 사람은 정치원 가족, 저희처럼 월남자 가족은 노동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당원이 안 되면 이런 회의도 참여를 못 합니다. 네,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출신 성분에서 나는 언제면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출신 성분은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아무리 이제 내가 먹고 살고 어떤 구경식당을 가지고 있고 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아이 한 대만은 차별 없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자주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자주적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애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엄마로서 도리가 아닐까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한국을 선택을 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이를 두고 온 엄마 그리고 애를 떼어놨다면 다 이제 아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떼어놓고 산다라는 엄마 심정은 특히 그것도 우리가 전화할 수도 있고 영상 통화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라고 해도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하고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 그 시간에 이제 아이하고 통화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연변, 중국 두만강을 사이에 둔 그 연선에 가면 중국 파장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번호로 여기서 전화를 하면 걔네들이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은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애가 산을 그냥 이제 4개, 5개를 넘어서 와야 되는 거고 산을 4개, 5개 넘어와서 그다음에 엄마하고 잠깐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통화도 북한에서 하는 모든 통화는 전파가 잡혀요. 그래서 4개, 5개를 산을 넘어서 오면 엄마하고 통화 이제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통화 한번 하면 그러면 이제 살아있구나 아이가. 그리고 만난 날이 꼭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그리고 꼭 엄마가 아들은 책임진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는 그냥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희망을 이렇게 한데 절대 이제 만난 날이 꼭 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도 있지만 살아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꼭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이어도 엄마가 꼭 이제 돈이면 못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땅은 특히.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 시간들이 이제 제가 전화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가 전화가 와야만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그냥 언제면 아이 목소리가 들을 수 있을까? 네, 이러면서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네, 그러고 나서 아이를 만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3년 뒤에 이제 만났어요. 전화로 만났고. 북한 음식에 대한 사람들 기존의 틀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젊은 저희보다 항상 열정적으로 사세요. 그래서 막 그런 되게 많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아이를 만나고 나서는 이런 걸 힘으로 바꾸고 용기로 바꾸고 그래서 그 때로부터 한국이 이거 정말 힘들다는 한국이 이제는 아니야 안 힘들어. 그리고 애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 역할을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가 이제 확 나아가 내가 해야 되는 분명한 것들이 눈에 그냥 바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렵게 사실 와서 빈몸에 오다 보니까 사실 한 푼도 없지만 저는 북한과 남한과의 음식의 차이를 알고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눈이 뜨고 한국을 알아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북한 음식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나는 분명히 북한에서도 음식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한국에 와서도 이 좋은 재료들은 정말 북한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좋은 재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재료로 북한식의 가공을 한다 그러면 요리 방법을 한다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맛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5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음식을 12가지를 소개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 그 신문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크게 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식 대첩에 제가 이제 어떻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한식 대첩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제가 이제 확실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우승 트로피를 받은 우리 북한 대표들도 별로 안 계십니다. 근데 제가 트로피 2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 음식을 정말 정석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 정말 북한 음식을 정말 이제는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부터 제가 여러 번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식당을 하면 우리가 다양한 북한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 음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빈손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디가 담보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어디가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렵게 이렇게 모은 돈으로 애를 데려오고 이러는데 이제 부록한데 돈을 다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내 하루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창업을 하는데 내 하루하루 땀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그냥 이제 제가 7년 됐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모아졌어요. 그 모아진 돈으로 식당을 하자니까 그거 가지고 뭐 식당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은 자금으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북한 음식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뭐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류층들이 먹던 음식을 우리 한국인들은 일반인들이 드실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생활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들이 먹던 음식 재료를 우린 일반 시장에서 살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북한에서는 감히 그런 전복이랑 생전복 그걸 우리는 북한에서는 감히 시장에 나가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새우 우리 이렇게 큰 새우들 수입이라고 하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기속의 관자 어디 가서 구경을 합니까? 절대 북한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린 냉동시설이 북한은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냉동을 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 또 그 산지에 가서 그날 잡은
뭐 해산물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 외에는 없고 소고기도 시장에서 절대로 구경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재료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막 어디가 시장에 가서 바로 그냥 이제 돈 주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우리 남한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나는 북한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상류층들이 먹던 음식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구경식당을 이제 맡아서 하면서 많이 배워왔던 것들을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빛을 보게 됐던 거였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구경식당을 나라에서 말 그대로 구경식당,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러다 기본 평수가 제일 작은 게 500평이에요. 한국 평수로. 근데 그게 이제 한 30만 명 내지 한 4, 50만 명 사는 도시에 그런 식당을 국가에서 허가를 5개 내지 6개를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5개나 6개를 내주면 그러면 그 6개 식당밖에 우리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당을 이제 나라에서 저한테 위임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5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식당을 위임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당은 우리 국회의원 나가는 것만큼 힘들지 않겠어요. 그 식당 하나 가진다라는 게. 그래서 물론 능력도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요리 실력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요리 실력은 그 사람들이 뭐 이제 학원을 다녀서 뭐 자격증을 받는가 이런 거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재료를 주면서 서바이벌 우리 요리경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대화나 이런 그 사람의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사람을 다 걸쳐서 그래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식당을 위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정을 받아서 그 식당, 큰 식당을 제가 영업권을 가져서 식당 책임자로 한 지는 한 7년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식당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일산에 그것도 집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다 식당을 못 내고 일산에 있는 한식 대첩 3에 출연했던 윤선이다라는 거 그렇게 작게 그것도 써붙이고 식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거다 생각을 안 했고 다만 그냥 내가 소신 있게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은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뭐 임대료도 좀 저렴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투자 금액도 너무 많지 않은 선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맞춰서 들어갔어요. 근데 작년 9월 27일 날 정확히 식당은 오픈을 했습니다. 윤선이 평양면옥이라고 제가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면옥이 윤선이의 평양면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사실 정말 너무너무 폭발적인 손님들이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9월 27일 날 오픈하는 날로부터 전단지 한 장 없이 그 손님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고 9월달, 10월달까지 아주 나날이 매출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우리 북한에서는 냉면집이라 그러면 겨울에도 줄을 섭니다. 북한은 겨울에 먹어야 되는 게 냉면이다라고 이미 기존에 다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저는 북한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북한 시스템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도 겨울에도 줄을 서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냉면을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날이 매출이 상승을 하니까 더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11월 달 딱 들어서니까 이제 손님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 냉면 맛을 모르는구나 뭐 이러면서 사람을 탓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시스템을 모르고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나만 냉면 맛을 모르지? 겨울에 얼음 둥둥 띄어서 속을 아주 후련하게 드시는 게 냉면인데 왜 모르실까 이러면서 그날 그래도 시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창업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이제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떨어지는 매출을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북한 음식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또 북한의 유명한 더운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11월 달에 딱 들어서 평양 육개장하고 평양 온반을 만들었습니다. 평양 육개장은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가 평양 단고기
보신탕, 한국에서 말하는 보신탕. 평양에서는 단곡이라 그래요. 근데 평양에 가면 유명한 평양 단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육개장은 일반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보약으로만 딱, 보양식으로만 이제 북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보양식의 육개장을 나는 상류층들로 먹던 보양식의 육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출시시켜서 냉면보다 더 큰 매출을 12월 달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육개장이 완전 대박을 쳤고, 네,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육개장을 생각을 하고 와서 드시면 이건 육개장이 아니에요, 저희 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특히 이제 드셔보시면 매운맛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재료 맛 하나하나가 푹 물러져서 이제 흐물흐물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도 다 아삭아삭. 숙주가 들어가면 숙주도 살아있는 거고, 파가 들어간 것도 파도 살아있습니다. 다. 그렇게 재료를 살려서 만드는 그런 이제 아주 보양식의 육개장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북한에서는 상류층들밖에 드실 수가 없어요. 네, 그 육개장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창업은 가장 내가 잘하는 것, 소비자들의 트렌드 이런 것들만 충분히 읽으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 북한 음식을 제대로 알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이 늘 그냥 이제 자신만만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치를 제가 만들어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북한식 김치 오리지널 평양김치, 그다음에 오리지널 이제 북한식 어김치 김치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딱 매치가 잘 되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이제 너무 잘 먹혔어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달 매출 아마 5천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여건이 되고 제가 나중에라도 정말 된다 그러면 저는 북한 음식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김치, 된장, 간장부터. 북한은 매주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북한은. 네. 된장도 매주 생김새부터 다르고, 그다음에 띄워서 간장을 빼고 된장을 만드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북한에서 제가 알고 왔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남북한의 차이, 나중에 정말 이제 우리가 통일이 돼서 갔을 때 우리는 이거 생소하지 않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마련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가 꿈입니다. 북한 음식 메뉴 종류가 많은데 그 음식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 오니까 이제 평양냉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평양냉면을 하는 이유는 그때 평양냉면을 제가 와서 먹어보고 한국에 지금 현재 있는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이거 평양냉면 아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은 40년대, 50년 전에 오신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어본 평양냉면은 많이 진화된, 많이 정말 이제 맛있게 진화된 그런 냉면을 내가 먹어봤구나. 이 사람들은 40년, 50년대 오시면서 그때 드시던 평양냉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평양냉면을 지금 만들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맛있는 평양냉면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현대화된 냉면을 만들면 어떨까? 일에 대해서 저는 그때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평양냉면을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을 요즘에 요식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 선생님의 경험을 비추어 보실 때 요식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북한 음식을 메뉴 선정을 하면서 첫째 메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냉면 전문점을 하겠다라고 할 때 냉면에다가 과연 어떤 음식을 맞췄으면 그러면 이 냉면이 훨씬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 첫째. 다음은 이 냉면에다 드실 때 또 다른 걸 곁들여 드셨으면 어떻게 매출을 높일 수가 있을까? 네, 요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서 그러면서 메뉴 선정을 하는데, 메뉴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메뉴에서 약간 부족한 거를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해도 같이 맞춰서,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세트로 해서 먹었을 때 훨씬 매출도 높고 본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간은 누구나 다 우리가 자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내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은 내가 높여야 되는 거고 누가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나는 뭐든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손님들한테 어필할 때도 저는 이거 좀 향이 어떻던데 그래서 평양 아주 상류층들만 드시던 보양식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런가라고 드시는데 2번 내지 3번 드시기만 하면 와 최고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드는 요리 내가 정말 정성껏 만들었다 아니면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음식은 손님들한테 앞으로도 음식 장사를 하시든 어떤 장사를 하시든지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왜 나는 정성을 다했고 온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한다 그러면 손님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우를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늘 자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성공을 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정말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자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손님한테 전해질 때 그때는 저는 누구가 됐든 다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의 모습에서 저는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한국 실정을 잘 모르면서 그 탈북민이 음식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음식점에 그 5년 정도 식당업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업하고 직접 배우는 자세를 보면서 첫 번째 성공 요소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아이템을 하나 정한 다음에 꾸준하게 상품 개발을 하고 타사의 어떤 경쟁 상품을 개발하는 분석하면서 개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음식 전문가로 스스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동하면서 스스로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공 요소를 잡았습니다.